네, 여러분 다음 시간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영상 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고 혹시 답변을 안 드린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혹시라도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다 답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좀 추가적으로 얘기 같이 드릴게 답변한 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제가 뭐 이건 뭐 물론 어려운 얘기고 이렇게 있긴 하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 일단 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어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취업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되게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면 되는 겁니까? 뭐 저희 스펙을 막 써놔요. 네. 근데 여러분 미안한데 스펙을 써놓으면 대부분 이런데 왜 안 됩니까를 뭐가 뭐 많지 않나요? 네. 왜냐면 된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네, 명분을 잘 모르거든요. 네, 자기가 된지도 왜 된지도 모르고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 고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도 저한테 지금 첫날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 공백기도 있었다 혹은 뭐 어디 있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서너 번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대학원 가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막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뭐 일단 병행할 수 있는 거 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뭐 왜냐면 자기소개서 쓰는 거 쓰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계속 뭔가를 그 변경 안 되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전 필요 없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뭐 삼성과 하이닉스만 쓰신 분들이 꽤 있던데 거기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방식을 뭐 간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가 무슨 커트라인이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업계는 다른 데서 써봐야겠죠. 그래서 면접을 봐봐야겠죠. 일단. 네. 네. 그럼 거기에 회사의 특수성인가? 경쟁력이 높은가? 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서 일단은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교, 학점,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관련된 경험들을 쓰고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로 주로 큰 기업일수록에 선호되는 사람들부터 뽑겠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럼 거기 시작 못했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데서 가서 이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유연하게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이직도 많아졌고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업계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뭐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업계가 있겠죠. 반도체 업계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일단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해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어,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게 대부분 여기 뭐냐면 바로 이런 자기소개서 글쓰기 같은 거죠. 정해진 것 같은 거. 그다음에 대표 회사에서 그 최소 요건 이런 거 있죠. 최소 요건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거를 가지고 뭐 정해놨다. 이거 보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걸릴 수는 한 번씩 뭐 AI로 걸리는 거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안 된 이유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건 뭐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 것들로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거는 뭐 면접 자리에서 가든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네. 확정 안 되는 게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잘한 거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제가 뒤에도 사례 보여드릴게요. 제거 했던 거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쪽 가보도록 할게요. 글쓰기, 어쨌든 자기소개서니까요. 이제 하던 거 우리 자기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결국에 뭐냐, 글쓰기는 글감, 목차와 분류, 그다음에 두괄식, 주장과 근거.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어떠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나오죠. 네, 저는 한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과 공정 기술을 갖췄습니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죠. 그 근거가 뭐죠? 본인의 경험이죠. 네, 그게 주장.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장만 하시는 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근데 뭔데 정확히? 그게 바로 본인이 얘기했던 글감, 소재가 본인의 경험이 여기로 들어가 있죠. 말씀드린 그거보다 정량적 숫자나 정량적 묘사라고 하는 게 바로 보다 절차와 그다음에 수량화 같은 걸 통해서 그 경험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죠. 네, 그렇죠. 글감 중요하다. 소재죠, 소재. 소재는 뭐다? 같은 내용을 써서 이름만 바꾸어서 돌려막기 한다.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공정 기술 설비 기술이든 등등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문장을 쓰죠. 문장을 쓴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사례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사례가 몇 가지가 있으면 요 자기소개를 가지고 다른 회사들을 다 써보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건 있죠. 또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반도체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다른 쪽 제어 쪽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경험이 다 있어. 그럼 반도체에서 쓸 때는 요걸 강조하고 제어에서 쓸 때는 이쪽 강조하면 되겠죠. 그걸로 셀만 있으면 되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강조할 걸 쓰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의 소재라고 좀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바로 목차와 분류 등을 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랩시에서 1년간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50건의 프로젝트 한 거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면접이나 무엇을 얘기할 때 항상 목차와 분류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 있는 면접관이든 글쓰기 하는 방식이든 간에 앞에 중학생이 앉아 있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 모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는 뭐죠? 얘는 시간의 문제. 무슨 얘기냐? 모든 문장이나 회사에 결제가 될 때 결제 서류에 일단 딱 봤을 때 결제 올라왔어요. 제목만 보고 오케이 하면 100점. 네, 본문을 봤다. 그럼 90점. 천목을 다 보고 있다. 빵점이야. 네, 그러게 뭐냐? 회사는 비즈니스에는 결론부터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세상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면 어떻게 되죠? 좀 10초, 20초 얘기하다가 딴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 바로 나옵니까? 항상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바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의 목차 분류를 나누고 두 갈씩으로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연습을 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들이랑 면접관 같은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서로 면접을 본 거예요 이제 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끼리. 저는 컨설팅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항상 얘기할 때 세 가지, 두 가지 얘기거든요. 그거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 그게 본인이 명료하게 얘기하고 계획성 있고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안 들죠. 이게 왜 얘기하는 거지? 질문이 안 들어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왜냐면 갑자기 나오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 두 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뭔가 마디의 매듭은 져줘야 돼요. 맨 처음에 두 갈씩이든 목차 분류든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도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소개를 쓰든 면접을 쓰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두 가지 속성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면접 때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안 될 수가 갑작스러운 문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얘기하다가도 그래도 결론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세 가지 얘기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치면 얘기했더라도 정리해주는 멘트, 마디의 매듭을 짓는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근거는 뭐뭐라고 하는 경험, 글감과 소재를 그대로 써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숫자, 정성적 묘사 말씀드렸죠. 통계는 느낌이다. 장면은 이해가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이건 절차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의 결론은 저렇게 항상 돕니다.
일단은 자기의 경험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취업 시장이 어렵고 반도체로 사람이 몰리는 것 때문에 상대적 비교 같은 거가 있어서 어려운 거는 모르는 사실은 아니나, 물론적으로 믿어야 될 거는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그 경험의 한계를 어떻게 한다? 네, 성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도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굽신거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할 것들이 있는 거죠. 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가 이거죠. 항상 왜라고 세 번 정도를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5why 기법이라고 왜 분석이라고도 있고 뭐냐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해 봐야 된다. 내가 이런 일 경험했는데 근데 그게 뭐지? 왜 그러지? 근데 그거 왜 그러지? 근데 그거 왜 그러지?라고 세 번씩 정도 물어보면서 그게 압박 면접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근원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론적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경험의 가장 깊은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적인 걸 꽤나 계속 물어보면서 연습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 해봤어요가 아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설명이다라는 것이죠. 네, 네. 얘기합니다. 뭐 3나노 반도체 만들고 합니다. 그게 최신 반도체인데 뭐 물어보면 왜 그럽니까? 뭐 물어봐요. 그럼 자기가 뭔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소재를 간단히 얘기했다시피 2차원 반도체나 그 전에 핀핏 대비해서 그죠? 단위 면적이 높을수록에 전자 이동과 전력 신호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진 GA 팻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면적 대비해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든지 그 뭐겠어요? 기본이 면적이 넓을수록에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기본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깔고 가야 되는 얘기죠. 그거 그렇다는데요? 뭐 어쩌 뭐 엔지니어의 신문기사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안 되면 뭐겠어요? 가정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죠. PV NRT를.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절한 거죠. 샤를 법칙이 있어요. 네. 보일 법칙이 있죠.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거는 PV는 일정이죠. 이게 뭐예요? P하고 온도 관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리니어하다는 거죠. 비례하는 거고 일정하다는 거죠. 네, 보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봤었을 때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하고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단순화시켜주기 위해서 가정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설비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 보게 되니까 파티클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요인이 많잖아요. 딱 끊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이게 CVD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피에 관련된 내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끊어주고 뭐 압력과 온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방식의 논리성 확보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있죠? 아니면 말고라는 배제를 하십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속속들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행동을 보실 건가라고 해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대본과 면접이라고 하는 이벤트 쇼 그걸만 보고 여러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은 이벤트예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으로 매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는 대본이에요. 면접은 생방송 연극입니다. 이벤트. 예. 뭐 하는 거냐? 모노 드라마를 찍는 거죠. 예. 모노 드라마 찍는 겁니다. 그렇죠. 모노 드라마 찍는 것이고 대본은
본인이 만든 자기소개서고 면접은 상무서 연극에 본인 들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중요한 말하기 방식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한다. 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나겠죠. 아니면 이렇게 뭐 얘기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성격에 대해서 물어봤다. 저는 이러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결론, 그다음에 그것의 근거, 그것의 방법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 근거,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What, why, how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라.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GPA가 대박이다. 그러면 좋지만 안 되면 한 학기, 한 수업, 한 장면으로 줄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거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또 뭐 있다. 뭐 드십니까? 내가 리더했다. 리더. 총학생 회장이었다. 좋지. 대박이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줄여. 그럼 뭐겠어요? 줄이다 보니까 한 수업에 프로젝트 잠깐 했었던 거, 그거 하나의 리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했다고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근거는 하나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말씀드린 대로 자기 경험을 돌아보셔가지고 그 경험 사례를 꼭 가져오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9가지 정도의 작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5가지 정도는 자기소개서 쓰고 한가 4가지 정도는 가지고 부연, 네, 부연한 거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면접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아래랑 비슷한 건데 모르는 무슨 얘기라고 하는데 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패러프레이징이죠. 네. 뭐죠? 이거가 그 말씀하신 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모호한 질문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럼 알아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 말의 논리적 완벽성을 위해서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가정을 하고 이건 이렇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금 확인한 논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들 자료하고도 연관성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한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요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창의적인 방법론으로 이야기를 할지 발상의 새로움을 얘기할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the box, out of box. 그때 in the box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궁리하다 보니 뭔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튀어나옵니다. out of box는 갑자기 확 지나가는 거죠. 찰나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뭐 소위 이게 페니실린 개발 어떻게 했냐? 뭐죠? 갑자기 수조에 여기 어떤 뭐 약간 얕은 거기에다가 여기에 갑자기 푸른 곰팡이를 넣었더니 걔네가 색을 잡아먹더라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왜 발견한 거예요? 빨리 내가 이거에 대해서 페니실린 같은 얘네 매독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독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 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궁금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솔루션도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이쪽 궁리하는 거, 자기가 몰입했던 경험이 창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해결 방식 이런 것들에 했던 몰입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몰입에 대한 노력들. 네,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은 바로 인더박스의 궁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 생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뭔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특히 큰 조직일수록 뭐죠? 많이 했던 거를 습득했다가 좀 하나 정도 개선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막 시대를 가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기술이 세추신 된 상황에서 그럼 창의적 문제라는 거겠습니까? 이런 쪽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아한 순간, 그 아한 순간인데 지나가다 팍 퍼뜩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국리를 하다가 나왔던 순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써 있죠.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주고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그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어떤 핵심 가치가 대부분 뭐냐 이거예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일관성을 다른 말로 뭐 이거 인테그리티라고 하고 이 신뢰감을 어카운터빌리티라고 되게 많이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의 얘기하는 이게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위 대체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경험은 가능하다면 회사의 핵심 가치에 맞는 쪽에 경험들이 낮다. 뭐 제끼거나 왕따시키거나 결국에 과제 해결했다. 이런 거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갖고 있는 어, 회사 생활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가 뭐다? 얘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막 자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경험들을 얘기하시는 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본인의 경험을 거짓말하거나 어떤 걸 꾸며내지 말고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이건 얘를 살해는 건데 맞으면 전혀 원하지 않는 자격증 쓴 거 있어요. 공정기술 직무 썼는데 전기기사 써도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재 직무와 연관되어진 자격증을 쓸 필요 있나 없냐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애매하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게 된다면 거기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죠. 적어도 뭐겠습니까? 어떠한 형태의 문제 해결력, 그죠? 과제 해결력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무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 이런 것들이 살아야겠다. 그거의 결과로서나 과정으로서 받게 된다면 요거가 엔지니어의 기본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브로드한 방법론 측면에 있고 과정으로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식이겠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그거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6개월 정도 해외 경험하면서 협력사 쪽에서 생산 관리를 담당했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였다. 그럼 그거를 할 때 생산 관리 했을 때 뭘 배웠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 얘기했던 건 첫 번째는 영어를 습득을 한꺼번에 많이 했다. 네, 그 뭐겠어? 이 영어 습득에 대한 본인의 과정과 노력들을 잘 보여줘야 되겠죠. 거기에 아웃풋까지 있으면 좋겠지. 네, 그래서 이거 뭐였어요? 이게 어떤 직장에서 기본기에 대한 문제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생산 관리라고 하는 형태가 혹시 엔지니어의 니즈로서 뭔가 될 수 있느냐, 요거드가 될 때면 또 두 가지가 직무에 연동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본인의 경험들을 발라내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된다면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중요한 이게 어떤 거를 물어볼지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원칙이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비평가 시선을 가지면 안 된다 알겠었죠? 비평가, 분석가, 지금 기자 이런 느낌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다 현재 사업에서 안 되거나 비판받거나 라고 하는 측면, 문제를 꼬집거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거보다 두 번째로 어떤 쪽이다? 써 있죠. 감정에 우선한다는 감정에 어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기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형태의 비전이 있는지 말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회사가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서 회사가 발전해가고 마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좀 있고 이게 이제 회사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사람 나에 관련된 거기에 과거의 성과나
기뻤던 순간들. 예를 들면 엔지니어로 제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면접관이 되고 뭡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잘해봤자 면접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물론 몇 년 다니다가 딴데 가야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런 쪽 20년 전으로 일하고 있는 면접관이 그 사람이 내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 뭐겠어요? 혹시라도 엔지니어로서의 성공적인 경험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했을 때 좋았던 경험 같은 거나 그런 거에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신입사원으로서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임원은 얘기하겠죠. 저는 생각하기에 기본기와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합격하신다면 오실 동안에 건강히 계시다가 오시는데 마지막으로 전공 같은 거 확인해 보셔서 좋았던 것들, 그다음에 이론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과거의 성과 같은 것들이나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써 있죠. 그래서 마침 내가 준비했던 사례나 했던 경험들이 직무 연관성과 떨어진다. 그 보겠습니다. 말씀다시피 예, 연구 방법론 같은 걸로 한다. 이거는 대략 그때 뭔 질문이냐면 석사 과정생이 반도체를 올려요. 근데 반도체 전공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얘기를 해본다.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 그 석사 시절에 했던 문제 해결 방법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례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거 어디서 있었죠? 리더 팔로워.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리더 팔로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하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리더하고 팔로워가 수직 탑다운이나 바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팔로워에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근데 굳이 나누어 얘기한다면은 리더 팔로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본인 시간차를 가지고 팔로워였다가 리더가 되는 방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 회사 생활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형태의 본인의 논리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써 있죠. 그다음에 요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지원 동기, 왜 이 회사에 들어왔고, 왜 이 직무를 하려고 그러냐. 네, 요거에 대한 질문이 곧 자기소개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지원 동기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보충자료도 있는데 지원 동기를 근데 특히 삼성 하이닉스 쓸 때 세계 최고 회사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뭐 그거는 잠깐 넘어갈 수 있는 레토릭인데 뭐죠? 모든 사람이 다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계 최고가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경험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내가 어떤 엔지니어를 꿈꾸길래 이 회사가 세계 최고인 건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엔지니어가 어떤 방식인데 그 방식에서 세계 최고인 건지를 쓰면 돼요. 근데 마냥 세계 최고. 거의 그냥 뭐죠? 형용사 같은 표현인 거죠. 그거 안 되겠죠. 그거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엔지니어,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제가 생각하는 무엇은 무엇인데 거기에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해요. 나는 내가 들어야 돼. 네. 내가 생각한,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표현한다고 계속 그거에 대한 질문을 벌이는 게 본인의 소재를 확장하고 본인의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엔지니어는 무엇인가? 본인은 무슨 엔지니어? 네, 요거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해보셔서 자기만의 답변을 내시는 게 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려요. 혹은 공격 들어오거나 이럴 때, 요즘 자기 경험이 막 있잖아요. 막 여러 대 펼쳐가 있는데, 그걸 한 단어 쭉 뺄 수 있는 게 뭐냐? 네, 쭉 뺄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어떠어떠한 엔지니어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야 거기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네, 그거 하나 모토를 잡고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면 모토 중에 나쁜 모토는 없어요. 네. 네. 끈질기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나쁜 문제 않잖아요. 그렇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혹은 남들과 함께 문제를 푼다. 다 좋은 분. 그렇죠. 본인의 정의가 본인의 경험과 연결돼 가지고 써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꽤나 하는 편입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써 있죠?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거 많이 얘기했죠. 상관. 직무 연구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해라.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항상 바꿔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물어보신 분 있어요. 자기소개서 잘 쓸 필요 있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스펙으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 있어요. 근데 항상 이거보다 내가 할 것만 생각해라.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원서를 쓴다. 나는 자기소개서를 쓴다. 자기소개서 매력적으로 쓴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소개서 매력적이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고민의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맥도날드가 몇 개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어떻게 얘기될까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뭐를 얘기해야 이 문제를 풀기가 쉬울까요? 나 했던 문장이 너무 이게 벙찌는 약간 문장이니까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논리적이게.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저는 예, 맥도날드 가맹점 이유를 인구 10만 도시에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도시가 몇 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풀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가정을 통해서 논리를 만들 기초를 쌓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셨네요. 그렇죠? 네, 기술을 가정으로 도입부를 형성한다.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면접 갔었을 때 뭐 여러분 요새도 괜찮아서 삼천리라는 회사 아시나요? 가스 회사 있는데 저 여기도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 100만 원 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봤습니다. 지금 100만 원 급하게 필요합니다. 100만 원 어떻게 구해올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것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간단히 문제를 하는 거 아니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뭐 이런 거죠. 뭐 신뢰감과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죠. 네, 이런 거 포함해서 쓴 거죠. 그래서 본인의 갖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정하고 질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정도 볼게요. 예,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정리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신 면접은 어쨌든 방법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뉘앙스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이렇게 LG전자 면접 이렇게 막 보다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해보세요.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라고 하는 거랑 3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는 달라요. 네. 그렇죠. 뉘앙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바로 여기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냐? 내가 내 사례를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뉘앙스가 산다고 좀 봅니다. 네. 면접 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읍소해서 뽑아달라고 하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뭐죠?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이론적 백그라운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 회사하고의 적합성을 찾아서 이 회사하고 내가 계약을 맺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 회사 고용 계약서라고 얘기하죠. 그 형태로서 봐서 내가 이 뉘앙스라고 하는 게 좋은 회사라고 해서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칼텍스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죠. 제가 이제 회자 면접 때 떨어졌는데 최종에 떨어졌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은 여러분도 그쪽 회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엔지니어가 대부분 여수에 있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영업직이라고 할 수 있죠. 세일즈 쪽이 본사에 있거든요. 설릉에 있어요. 근데 그거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 영업할 생각 없습니까? 저도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처럼 이제 그때 신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냐? 굳이 엔지니어 기본기를 통해서 제가 엔지니어 하겠다고 우겼어요. 네. 네, 서울 공부할 수 있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 얘기할 수는 없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도 되겠죠. 네. 근데 또 더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 기술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한 고민을 덜 한 거지, 그동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영업직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몰랐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맡겨주신 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 있겠지만은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엔지니어로서 화공과 전공자로서 성적도 좋고 기본적으로 화학적 지식에 대한 것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을 기반으로 한 일에도 결국에 우리는 기름을 파는 거 말하자면 그 석유화학 제품 파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로서 본인의 근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낯선 질문이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온다. 낯선 질문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요때가 뭐가 있냐?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다면 주장을 한 다음에 두 갈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어쨌든 사례를 열거한 다음에 이괄식으로 해서 마디의 매듭을 짓는다라고 이게 좀 필요하겠죠. 네, 이게 이제 어떤 말하는 형태의 단어에 집중한다고 친다면 그런적으로 다른 거 자기만의 긴장 방법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때 되게 특이한 거 몇 번 있었죠.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박수 3번 치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긴장이 됩니다. 하면 웃고 하겠습니다. 하하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배터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빠졌어.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배터리 빠졌어. 네, 이렇게 보시면 본인의 긴장 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면접 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미팅과 소개팅 자리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면접 가는 데도 얘기합니다. 면접 보실 때 같이 일할 사람 뽑는 겁니다. 부장님 이런 게 항상 얘기해요. 이제 남자들이. 네, 그런 것들이 갔을 때 이 긴장이라는 이 어떤 한 무대를 어느 정도로 봤을 때는 꽤나 그 소위 얘기해서 그 긴장을 풀거나 회의라고 하는 이 순간이나 기타 등등의 이 압박이 있는 순간은 어떤 사람은 그걸 끊을 정도의 용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전환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 사례를 많이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성격의 장단점 혹은 뭐죠? 그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근데 뭐 했어요? 앞에 사람이 나랑 똑같은 거 얘기했어요. 그 똑같은 거 그대로 쓸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혹은 같은 얘기 리바이벌 하기는 애매하죠.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할 때 프로젝트 경우 진짜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프로젝트 얘기했어. 또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
네, 그러면 듣는 면접관은 지겹죠.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도 있는데 앞분에 얘기했던 사례와 있어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그 면접관한테 배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네. 자기소개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이러한 경험도 더 적절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면접이라고 하는 어떤 한 모임 장소에서 어떤 한 인간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준비의 상황이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자기의 장점을 발굴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뉘앙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감 그거는 바로 본인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낯선 질문 나옵니다. 항상 50%는 이상적이고 50%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얘기할 때 말하기 방식과 본인의 태도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자료는 됐고 다른 자료를 진행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쪽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어드레스, 네, 요거를 보셔야겠죠. 이거 아닌 것 같네. 네, 지금 좀 페이지 넘어가는 수준이긴 한데 잠깐만 됐죠? 이 페이지가 이제 새로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시간 빼고 한 2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꼭 요거 질문 하나 하고 간다. 네, 면접 자기소개서 좋고 반드시 업계 얘기하셔도 좋고 등등 아니면 뭐 나머지 것들 필요한 것들 저한테 궁금하신 것들은 항상 2시간 정도에 뭔가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린 바입니다. 뭐 제가 뭐 내세울 건 없겠지만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거 찾는 거니까요.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거 진짜 안 돼. 이게 슬라이드가 설정됐는데 설정됐네. 이렇게 돼서 두 시간 정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넘기면서 여러분 같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알아가면서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그냥 듣고 말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도움될 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뭔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예, 저한테 문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요거는 제가 좀 뺐어요. 이번 자료에서는.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뺐고 나머지 것들을 쭉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굳이 여기서 제가 취업이라고 안 하고 왜 채용이라고 썼냐. 이거부터 좀 중요하죠. 왜냐, 여러분한테는 취업이겠지만 회사에서는 채용입니다. 회사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시기 원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채용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취업이라고 안 해요. 본인한테는 취업이겠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뽑아서 쓰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회사를 보게 되면 회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바로 산업에 연결돼 있죠. 산업과 기업과 직무라고 하는 거, 이것들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 산업에서, 이 기업에서 뭐죠? 왜 이 일인가? 왜 이 회사인가? 라고 하는 거 두 가지의 메타이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과 직무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나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경험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서류나 면접들에 대해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같이 얘기해서 남는 시간 최대한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프로세스의 목적 해가지고 이 영상 하나 보고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뭐냐면은 뭐 참, 네, 이 이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속도를 들여서. 음, 회사를 꽤 다니신 분인데 이제 이거 자기의 자녀를 면접한다, 자기소개서 본다 이런 거를 본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기 자녀를 면접 보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어떤 키워드 얘기해 주세요. 어이구,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 뭐 있을까? 그러면은, 볼게요. 죄송합니다. 음, 얘기해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나 보네. 아하, 그렇구나. 왜 안 들리지? 아이고, 잠깐만요.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아, 작게 들려요, 엄청? 아, 해볼게요, 다시. 잠깐, 너무 또 부졌다. 잠깐만, 제가 외우고 있어요.
네, 또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좀 있었죠. 교육하시는 게 뭐가 있냐?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단점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그다음에 누구나 다 어려울 것 같은 것도 쓴 것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몇 가지 기억나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도전한 결과나 뭐 과정도 없고 뭐 이런 게 나왔죠. 네, 뭐 말이 길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최대한도 좀 삭제해보고 회사에서 어떤 직업의 경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쉬었다가 제가 5시 5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